수능은 이제 다 이제 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 읽어도 수능으로까지 가는 게 문제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와이즈 리더 상일 본원에서 11년째 아이들에게 영어책으로 영어와 인생을 가르치는 주진주라고 합니다. 학원에서는 엘렌쌤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저도 영어로 많은 고민을 했었고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겪었었는데요. 저뿐만 아니고 사실 저희 친정어머니도 영문학을 전공하셨어요. 그리고 영문학을 전공하고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정말 40년을 넘는 시간을 투자를 하셨는데 항상 영어를 못하셔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제 인생의 어떤 고민 중에 하나였었는데 제가 영어책을 읽고 이걸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면서 실제로 영어를 제대로 된 방식으로 정확하게 공부를 하면 너무나 쉽고 수월한데 우리는 잘못된 방식으로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결국 영어는 어떻게 보면 이루지 못하는 과제가 되어버리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조금 책을 통하여서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영어로부터 자유를 좀 선물해드리고 싶어서 쓰게 되었습니다. 사실 많이 느끼는 거는 조금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가장 큰데 그 첫 번째가 한국 교육 자체에서 아이들이 영어로부터 조금 즐겁고 자유롭게 배울 수 없다는 환경이 제일 조금 안타깝고 좀 슬펐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머니들이 아이를 너무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오히려 역으로 아이에게 너무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게 조금 더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조금 되게 좀 많이 안타까웠던 게 우리나라 사람들 특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특유의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그 특성이 아이들의 영어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되게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보통 다른 나라 제가 유학을 했을 때 미국에서 보면 조금 어떤 사회적 현상이 나타났을 때 그 사회적 현상의 어려움을 국가의 책임으로 돌리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조금 반대였던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오히려 국민들이 나서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갔던 습성들이 있기 때문에 영어를 못하는 거 역시 영어를 못하는 그 어떤 제도적 잘못이라고 생각하기보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영어를 못했다고 생각하셔서 어머니들은 그 잘못된 방식을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푸시하는 거 그게 너무 조금 안타까웠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어에 대한 접근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거는 다른 저서에도 나온 건데 우리나라에서 처음 선조들이 영어를 배울 때는 영어를 어떻게 배웠냐면 외국인 선교사를 통해서 바로 영어를 듣고 발음하며 연습하면서 정말 사용하는 정확한 발음을 사용해보면서 영어를 습득하는 걸 우선적으로 시작을 했었었는데 일제강점기가 들어오면서 일본의 방식이 문법을 정리하고 단어를 공부해서 그 정리한 걸 토대로 지문에 활용하고 또 해석을 하는 그 방식을 체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영어를 문법과 단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지문에 적용하고 그 지문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만 그때그때 나지 않는 그 효과로 인해서 빨리 포기하는 방법이 학습의 제도가 되어버린 것으로 굳혀진 것 같습니다. 영어가 어려운 이유는 사실 크게 세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너무 방대한 학습량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받아들일 때는 저희가 어떤 소통의 도구, 언어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어떤 점수를 내야 하는 학과목에 불과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 학과목에 점수를 내기 위해서는 저희가 문법과 단어를 해야 됩니다. 사실 크라센의 읽기혁명이라는 책에 보면 그 언어학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어의 문법은 정리하기에 너무 방대하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방대한 문법을 다 마스터하고 또 7만 단어, 수십만 단어가 되는 단어들을 마스터하고 영어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방대해서 어떻게 보면 건드리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첫 번째 영어의 어려움이고요. 두 번째 어려움은 비교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를 공부하게 되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영어를 너무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비교 속에서 난 언제 저렇게 되지? 그리고 금방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하는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영어를 쉽게 포기하는 두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같이 세 번째 이유로 조금
조급함입니다. 이건 저희가 학부모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는 다이어트랑 되게 많이 말씀을 많이 드려요. 사실 제가 아기를 낳고 나서 살이 정말 많이 찌고 안 빠지고 있는데 다이어트를 항상 결심하고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체중계에 올라갔을 때 몸무게 변화가 없으면 다음날 운동을 안 하게 돼요. 근데 아이들도 영어를 똑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를 시작을 했는데 빨리 어떤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금방 흥미를 잃고 지치고 그만두게 되니까 이게 조급한 마음, 이게 세 번째 영어에 대한 어려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문법 제일 비추드립니다. 왜냐면 사실 저희 가족은 영어에 거의 한이 맺힌 가족인 것 같아요. 사실 친정아빠가 제가 중학교를 들어가는 순간 저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제게 성문 기초 영문법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주면서 저에게 그걸 100번 읽으면 수능 만점 간다. 그러니까 그걸 100번 읽어라. 무조건 100번 읽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100번 읽는 거 말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선 저는 100번 읽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 100번 읽은 사람이 사실 저희 친정아빠거든요. 근데 저희 친정아빠 성향이 되게 낙천적이셔서 영어를 쓸 때 정말 막힘없이 쓰세요. 근데 문법적으로 다 틀리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순도 틀리시는 경우도 많고 그냥 동사 원형에다가 그냥 막 ing를 넣어서 막 하는 경우도 많고 문법적으로 많이 틀리시고 실제로 그렇게 영어책을 막 바로 해석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도 못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문법책 100번 읽기 이거 정말 저는 비추드리고 이거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많이 합니다. 두 가지 경우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영어 점수를 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주어진 학습을 정확하게 완수하는 게 점수를 향상시키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영어는 A라는 단계를 끝내고 B를 가고 이렇게 정확하게 커리를 밟아갈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아닌 부분도 존재하기 때문에 아이가 A라는 곳에서 점수를 잘 받았다 해서 그 다음 단계 B에서 다 잘 할 수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들 가장 강조드리는 게 있다고 하면 아이들이 시험 공부 치기 위해서 단어를 열심히 외워옵니다. 그래서 외워와서 시험을 딱 치고 나서 방을 나가는 순간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영어는 시험 점수가 100이 나왔다고 그게 완전히 마스터돼서 그 다음에 갈 수 있다 이게 아니기 때문에 시험 점수는 영어 실력이라고 연결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영어책을 읽으신 어머님들은 SR 테스트를 되게 많이 보시는데 그게 이제 미국 학년으로 몇 학년 책을 읽으면 된다라고 표현이 되는 건데 실제로 아이들이 영어책을 읽어보면 SR 점수가 높은데 못 읽는 아이들도 많고 SR 점수가 낮은데 잘 읽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아이들이 영어 도서관을 찾을 때 좀 많이 오는 케이스들이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어릴 때부터 너무 영어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영어 시험을 한다고 하면 자기 실력을 다 발휘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편안한 마음을 하기 위해서 많이 찾아주시고요. 실제로 저희가 레벨 테스트를 할 때도 아이에게 기본적인 점수를 먼저 확인을 하고 난 뒤에 영어책을 단계별 조금씩 읽어보고 말해보고 좀 분위기를 깔아준 상태에서 써보기도 하면서 아이가 실제로 어느 정도의 영어 그릇에 영어를 담고 있는지를 보는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실제로 아이가 영어 점수가 낮다고 해서 영어를 못하는 것도 높다고 해서 잘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이 두 가지 경우로 많이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서 더 많이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10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 정말 문법이랑 단어 열심히 하고 학원에서 알려주는 거 열심히 하고 기출만 열심히 풀어도 수능을 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았던 시절이 있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어 잘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속에서도 변별력을 내기 위해서 점점 지문은 어려워지고 또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기존의 형식에서 벗어난 지문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책을 읽고 지문에 익숙해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전체적으로 지문이 짧았다면 이제는 지문이 상당히 길어졌고 실제로 세미나를 했을 때 학부모님들께서 직접 풀어보라고 하면 시간에 다 못 읽으시는 어머니들도 되게 많으십니다. 그 정도로 지문이 많이 해졌고 또한 그 긴 지문들을 70분 동안 집중해서 읽어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영어책을 읽으면서 읽는 힘이 없다면 그 긴 시간 동안 지문을 소화해낼 수가 1차적으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책 읽기가 수능이랑 연관이 있는 그 첫 번째 이유고요. 또 두 번째 이유는 수능 영어를 보는 기본적인 목적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사실 수능 영어 하고 나면 제일 많이 유튜브에 올라오는 게 원어민 미국인이 와서
와서 이거 어렵다고 막 하는 그런 영상이 제일 많은데 사실 그거에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그 목적은 영어를 통해서 아이들이 얼마나 대학에서 논문이나 대학 교과서를 영어로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파악을 하는 그 어떤 지표이기 때문에 당연히 평균의 미국인들은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문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답을 찾기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초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이가 지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어떤 지문 속에서도 이해하고 그거에서 필자가 하고자 하는 포인트를 잡아내는 연습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영어책 읽기, 독후 활동에 대한 기본 교육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사실 그렇게 많이 부정적이진 않으세요. 왜냐하면 티처스라는 그 종편에서 하는 방송에서 조정식 강사님이 워낙 강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당연히 책을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조금 불안감이 항상 있으세요. 그러니까 기존의 틀을 벗어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아이가 문법과 단어를 하지 않았을 때 내신에서 괜찮았을까? 이거 고민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 여기서 제가 좀 추가로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이거 사실 어머니들께서 그 말씀 많이 하세요. 아, 우리 아이는 영어책을 읽혔는데 영어를 못해요. 이 말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영어책을 충분히 안 읽혀셨기 때문에 아이가 영어를 못하는 거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사실 저는 어머니들한테 상담을 드릴 때도 기본적으로 스탠다드를 좀 높게 드리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들어야지 그럼 그거에 조금 늦더라도 실제 아이가 실전에 갔을 때는 뒤처지지 않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빠른 시간에 높은 기준을 드리는 편인데 어머니들께서 보통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걸 어떻게 하세요? 하게 만드냐? 그게 정말 가능하냐? 그게 의미가 있냐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독서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사고를 우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어책 읽기에 대한 부정적 어떤 사고도 역시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유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사실 독서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우리가 읽어야 되긴 하지만 학부모님들이 생각하시기에 매우 단순하거든요. 지식 습득 그리고 어떤 시험을 잘 보기 위한 연습에 불과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독서라는 거는 아이의 세계관을 넓혀가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자기의 어떤 생각을 정리하고 또 그걸 통해서 또 사회를 바라보면서 또 자신이 그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말 어떻게 보면 적인 어떤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그 책을 읽고 이 책을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걸 100% 이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한 문장이 아이의 마음에 꽂혀가지고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면 그 독서는 분명히 가치가 있는 건데 학부모님들은 이 아이가 이걸 정말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냐 이거를 해서 10점 100점을 받을 수 있냐 이거 너무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니까 어떤 그 독서의 의미를 놓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저희 원에서는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이기적 유전자를 읽히거든요. 근데 어머니들 그 말씀을 되게 많이 하세요. 아이가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해할 수 없죠. 당연히 어떻게 어른도 어려운데 이해할 수 없죠. 근데 이걸 읽히는 이유는 아이가 30%를 이해했든 40%를 이해했든 아이는 이 책을 읽으면서 자기 효능감과 성취감을 1차적으로 느끼게 되고 그리고 이 긴 거를 한번 끝냄으로써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아이가 이거를 하나의 어떤 또 세계관을 받아들이면서 또 넓은 방식으로 세계를 바라볼 수 있고 또 다양한 방식으로 사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받아들일 수 있는 세계가 넓어지게 되죠. 그것만으로도 아이는 이 책을 읽는 거에 그 도움을 많이 받게 되는 거고 사실 어머니들께서 요즘 특목자사거나 대학 입시 면접이 많이 강화됐잖아요. 그때 이런 것들이 정말 쓸모 있게 됩니다. 사실 어머니들 정답 맞히시는 거는 중학교 내신에서는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어떤 결정적인 면접 여기에서는 아이가 얼마나 폭넓고 깊은 생각을 하느냐가 정말 관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힘을 발하는 거는 어떤 권장도서에 따른 독서가 아니라 아이가 좀 더 도전하면서 읽을 수 있는 그 독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그거 되게 정말 별로 좋아하지 않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몇 권이라는 건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 뭐 영어책 1000권 읽으면 됩니다. 5000권 사실 이런 거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어요. 제가 이제 학습적으로 이제 상담을 드릴 때는 보통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중학교 때까지 총균세, 이기적 유전자 그리고 사피엔스 정도는 한 번쯤은 영어로 읽고 고등을 가주셔라 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그 질문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책이라
책이라는 거는 평생 읽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독서 습관만 잘 잡아주고 아이에게 독서라는 게 단순 지식 습득이나 성적을 위한 어떤 과정이 아니라 아이의 세계관 확장 그리고 삶의 진리의 어떤 깨달음을 위한 또 도구 그리고 휴식으로 알려준다면 아이들은 고등학교를 가서도 대학을 가서도 지속적으로 편하게 독서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사실 어떻게 보면 질문적으로 모순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00권과 5000권 사실 되게 많은 숫자들을 제시하시는데요. 그렇게 말씀드리기보단 그냥 매일 꾸준히 일정량 이상을 읽어주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점수에서 어렵다고 말하죠. 당연히 영어는 100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많고요. 이때 이제 친구들 보통 꾸준히 계속 읽어서 충분히 제가 말씀드린 충분히 읽은 친구들에 한해서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저희 원내에서는 5학년 아이들이 해리포터를 읽고 난 뒤에 한 1, 2년 정도 소설 더 읽었으면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부터 시작해서 모의고사를 그냥 풀립니다. 그러면 한 6개월 정도 유행에 익숙해지면 크게 어렵지 않게 다 맞추고 그럼 또 2학년 거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중학교 3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원래 수능은 이제 다 이제 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 책만 읽어도 수능으로까지 가는 게 문제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사실 어머니들께서 영어 책만 이렇게 쭉 중학교까지 읽히는 거 정말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읽힌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사실 제일 많은 경우는 어렸을 때 한 2, 3, 4학년까지 영어책을 읽히다가 문법 학원을 한번 가셨다가 한번 배워서 다시 오시는 경우도 많고 이제 그때까지 충분히 사실 읽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거기서 또 다시 어려운 길을 가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렇게 영어책을 쭉 가는 경우는 사실 상당히 드문데 성공할 확률은 높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아이가 제일 처음 받아들이는 학습이 바로 영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국 땅에 살기 때문에 국어는 당연히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게 되고 영어를 학습으로 시작을 하는데 제가 아기를 낳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영어에 한이 맺혀 있는지 어릴 때부터 영어 돈을 많이 쓰면서 시작되는 게 바로 영어 학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거기에서 처음에 좌절을 느끼게 되면 아무래도 자신이 영어를 못하는 아이 플러스 공부를 못하는 아이가 되기가 쉽기 때문에 좀 영어를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학교에서 학업이 어려웠던 친구가 영어 학습을 정확하게 처음부터 제대로 하는 법을 공부하고 난 뒤에 영어로부터 자신감을 얻기 시작하면서 영어 공부한 방식 그대로 국어도 하고 수학도 하면서 전체적으로 학습이 오르는 것들을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부의 기본적인 정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그 틀은 똑같기 때문에 영어를 통해서 그 틀을 익히는 아이들은 다른 학습에서도 효과를 나타내게 되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영어는 모든 학습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을 먼저 트는 게 사실 가장 편하고 수월하기 때문에 그거 먼저 시작을 해 주셔라 라고 말씀드리고요. 사실 한국어가 잘 되어 있었으면 하기 때문에 유치원 때부터 넣는 거는 많이 추천드리지 않고 초등학교 때 들어가면서 한국어가 조금 이제 한국어를 말하고 쓰는 것도 좀 이제 연습하고 잘 할 때 그때 영어를 넣어 주시는 게 제일 좋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정말 할 얘기가 많습니다. 사실 영어 유치원을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떤 아이들은 보내고 어떤 아이들은 보내지 말라라고도 많이 말씀드리고 또 사실 어떤 지역에서는 보내고 어떤 지역에서는 보내지 말라라고도 많이 말씀드리고 또 어머니께서 어떤 마음인지에 따라서도 보내야 될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건 좀 많이 길어질 것 같지만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보내야 되고 보내야 되지 말아야 되겠는데 아이가 우선 외향적인 성향 이라면 보내는 걸 우선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실수하는 것에 두려움이 없고 좀 틀리더라도 좀 덤벙대더라도 하는 거에 겁이 없는 아이들은 오히려 보내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조금 평균치 이상을 해야 되지만 1등을 하기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내가 굳이 1등까지 할 필요가 있어? 하지만 꼴등을 하면 너무 자존심 상해서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런 아이들은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모두 다 그렇지 않듯이 좀 내성적인 면이 있고 좀 성향이 섬세하거나 감성적이거나 예술적 기질이 강한 친구 이런 친구들 영어 유치원 별로 비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영어 유치원에 가서 그 분위기에 적응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곳에서 좀 이렇게 많이 얻어올 수 있는 친구들은 좀 나서서 하는 친구들인데 그런 친구들은 조금 뒤에 서 있기 때문에 조금 많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오히려
말이 안 통하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아이들 이해를 못 해주고 또 정서가 다르기 때문에 보듬어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굳이 그런 성향의 아이들은 조금 천천히 간다 하더라도 조금 일반 유치원 보내서 한국어 하고 또 자기 언어가 통하는 곳에서 보살핌을 많이 받으면서 정서적 케어를 받는 것을 먼저 추천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가 있다면 어머니께서 일을 하시냐 안 하시냐도 큽니다. 사실 고학년 어머니들이 오면 많이 우세요. 생각하셨던 걸 많이 우시는데 그 이유가 내가 너무 바빠서 우리 아이를 케어하지 못해서 우리 아이가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닌가 하셔서 많이 우시는데, 만약에 그렇게 우실 것 같다고 하면 미리 보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성공과 성공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머니가 자책감을 가지고 아이를 대하는 게 오히려 더 삶에 부정적이기 때문에, 아이에게 부정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자책감을 없애기 위해서 보내주셔라 라고 많이 말씀드려요. 그래서 맞벌이의 유무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동네에 따라서 다른데 조금 학군지면 좀 저는 아이의 성향에 맞춰서 강력 추천합니다. 사실 학군지는 좀 거기서 일하시는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력부터 되게 신경을 쓰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컬이나 이런 것들 탄탄한 부분들이 있지만, 학군지 저희가 소위 말하는 뭐 강북에서는 중계, 강동에서는 강남, 대치 여기 있고 이제 강서에서는 목동이 있잖아요. 그 학군지를 제외하고는 한 번쯤 잘 생각해 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때는 보내실 때 어머니들께서 영어를 잘했으면 해서 보내신다면 저는 정말 비추천드리고, 학군지 외 지역에서는 영어를 잘한다기보다는 어떤 분위기, 아무래도 영어 유치원에 투자할 정도라면 교육열이 좀 강하신 어머니들 좀 많이 보내시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아이를 성장했으면 좋겠다고 한다면 보내시는 걸 추천드리지만, 만약에 아이가 막연하게 영어를 잘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비학군지에서 영어를 보내는 거면 비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원어민 교사랑 그 원어민 교사를 서포트하는 그 교사의 어떤 수준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셔서 보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영어 유치원은 안 보낸다고 뒤처지지 않고 영어 유치원 보낸다고 빨리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어 유치원을 보내서 너무 빨리 자기가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후발에 힘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사실 고려해 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영어는 한 번에 완성해서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고3 평생을 꾸준히 달려가야 하는 마라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우화 중에 토끼와 거북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토끼가 끝까지 달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영어 유치원을 보내서 끝까지 달려주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우리 아이가 거북이 같은 성향이라고 하면 그냥 거북이 같이 해서 끝까지 또 가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토끼처럼 달리다가 중간에 쉴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조금 다른 경로를 거북이처럼 가는 것도 좋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반포에 있어서 아이들을 가르쳤었는데 가장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우선은 다 잘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잘하는 아이들이 정말 많다, 요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근무를 하다가 그냥 인근 분식집에서 밥을 먹는데 아이들이 그냥 너무 편하게 영어로 말하는 것도 많이 봤고, 좀 영어 자체가 편한 동네인 거는 맞는 듯 합니다. 근데 이제 잘하는 이유는 비학군지 어머님들이 너무 이렇게 왜곡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가 있냐면 비싼 돈을 들여서 학원을 보내니까 당연히 잘하겠지가 사실 1차적이에요. 근데 제가 거기서 경험한 것은 그게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학습을 영어에 대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거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학원은 무조건 갑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거 학원을 다녀라 라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아이가 해야 하는 학습 분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완수를 해야 된다는 그 기본적인 틀이 가장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공부 습관. 그래서 마지막에 뭐 초등학교 때 편하게 뭐 3학년까지 놀다가 4학년 때 열심히 해서 뭐 중학교 때 마음을 잡아서 공부를 하면 잘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계속 그 길을 달려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콘크리트 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상위 아이들이 잡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정말 많은 양을 꾸준히 매일 합니다. 이게 정말 가장 키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굳이 대치동 가지 않아도 되지만 그 기본적인 틀이 매일 꾸준히 많은 양을 하는 것을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조금만 신경 쓰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좀 제일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100만 명의 아이가 있다면 100만 명의 아이들이 너무나 다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A가 정답이니까 A를 하세요, B가 정답,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비싼 돈을 들여서 효과를 보는 아이들도 있지만 저는 비싼 돈을 들여서 효과를 못 보는 아이들도 정말 많이 봤기 때문에 그게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틀, 많은 양을 꾸준히 매일,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대치동 아이들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학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 꼭 강조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약간 비웃어요. 왜냐하면 학원과 영어 교육에 정말 그런 걸 강조하면 안 되는 단어라고 많이들 말씀하시고, 보통 학원 프로그램이나 저의 어떤 커리를 강조할 때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사실 체계적인 프로그램, 단기간의 향상 이런 거야 되지만 저는 사실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되게 이상적인 단어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어떤 그 조건 없는, 이유 없는 그 순수한 아가페적인 사랑이 가장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20대 때부터 제가 영어를 되게 잘 가르쳤어요.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 잘 늘었기로 유명했는데 저는 그게 제가 잘나서 그렇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가르치고 제가 많이 연구를 하고 제가 자료를 잘 만드니까 아이들이 당연히 잘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30이 넘어가고 제 아이를 키워서 깨닫는 거는 제가 잘 가르치는 게 아니고 제가 특별히 잘난 게 아니고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있다면 아이들한테 편견 없이 기대 없이 나한테 오히려 기대고 내가 다 알려주겠다고 해주는 그 어떤 조건 없는 사랑이 아이들의 마음을 문을 열어서 영어를 하게 만들고 그 하게 만드는 그 과정 속에서 아이가 스스로 공부를 하는, 그러면서 성장을 하고 그게 상당히 빠른 효과를 내는 거지 다른 건 없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교육이랑 다르지만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는 문법과 단어가 영어를 완성할 수 있다. 그리고 완벽한 영어가 존재한다라는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들께서 소위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세요. 초등학교 때까지 영어를 완성한다. 중학교 때까지 영어를 완성한다. 근데 사실 저는 역으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영어를 완성한다는 기준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티처스에서 이제 조정식 강사가 했던 말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능 모의고사를 풀었을 때 만점을 받아서 영어는 완성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영어를 안 하고 수학을 했는데 다시 모의고사에서 점수가 떨어졌다라는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영어는 완성이라는 게 없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그 하나인데, 완성이 있다, 완벽한 영어가 있다, 여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영어를 망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가 있다고 하면 영어 공부하는 거에 단 하나의 방법에 정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엄마표 영어를 해서 성공하신 분들이 책을 내는 것을 읽고 참고하는 거는 매우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를 똑같이 우리 아이에게 적용하는 걸 정말 강력하게 비추천드립니다. 옆집 아이는 잘하지만 왜 옆집 아이처럼 우리 아이를 못하니? 라고 말씀드리는 거에 그 말에는 분명한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옆집 아이는 옆집 아이고 우리 아이는 우리 아이입니다. 옆집 엄마의 성격을 내가 똑같이 가지고 있지 않고 우리 집 환경이 똑같지 않는데 어떻게 똑같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까? 제가 상담을 할 때 항상 조심하는 부분이 아이는 너무나 다 다르고 너무나 개성이 다 다르고 가진 잠재력이 너무나 다른데 제가 단죄하듯이 얘는 이렇게니까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에 맞는 또 더 적합한 방법이 있고 그거는 학부모와 또 같이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고민돼야 할 부분인데 그런 걸 하지 않고 단지 옆집 아이가 잘했으니까 우리 아이도 이렇게 하면 잘하겠지 라고 하는 그 어떤 단 하나의 정답을 내는 교육 방식, 그게 어떻게 보면 아이의 학습을 망치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잘한다는 기준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을 잘하거나 성적이 좋거나, 이 두 가지인데 사실 이 두 가지 모두 영어를 잘한다라고 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어머니들께서 되게 많이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아이가 성적이 되게 잘 나오면 영어를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아이가 중학교 때 극상위권이 있기 때문에 특목자사고를 많이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방학 때 특목자사고 가기 전에 준비하러 온다 이렇게 오시는데 특목자사고 갈 정도가 영어가 되지가 않는 경우가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중학 내신에서는 극상위
상위권일 수 있지만 고등 내신에서 또는 모의고사에서 바로 넘어질 수 있는 영어 실력을 가졌기 때문에 사실 그 학교 시험을 잘한다고 영어를 잘한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영어를 잘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제가 이것 때문에 좀 이 부분을 강조해서 썼던 것 같습니다. 사실 면접을 하게 되면 상당히 화가 날 때가 많습니다. 면접을 보게 되면 다들 자신의 영어를 상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특히 기성세대, 예전에 이제 문법 세대일수록 자신의 영어를 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만나서 면접을 하고 영어 면접과 라이팅을 하면 이 영어는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실 수 없는 영어라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스피킹을 할 때 문법적으로나 단어 위주로 뱉는 경우도 많으시고 조금 발음이 좋은 척을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영어 책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텍스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거의 완전한 원어민은 아니더라도 플루언트하게 영어 책 내용을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질문을 하고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자신의 문장 자체가 완전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단순히 영어를 할 때 스스로 느끼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영어를 잘해서 영어를 상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그런 경우는 영어를 상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영어를 라고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이제 면접을 하게 되면 토익 점수도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토익 점수가 저희는 이제 950점이 안 되면 영어를 잘한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로 요즘 아이들이 영어가 많이 올라갔고 사실 800점대 영어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밤새 수업 준비를 해도 따라오기가 힘든 경우가 많고 실제로 아이들은 어른보다 영어 실력이 더 빨리 향상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쫓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실력이 결코 토익 점수나 아니면 내가 영어 쓰는데 어려움이 없다 해서 영어 실력이 상위라고 하지 못한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저는 보통 많이 추천드리는 시기가 초등학교 1학년 2학기 또는 2학년 1학기를 많이 말씀드립니다. 저는 영어를 하기에 앞서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의 정서라고 사실 생각합니다. 아이가 애정결핍 같이 그런 게 없이 정말 마음이 풍요로워야지 공부나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치원 때는 그걸 좀 더 잡아주시는 것을 많이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좀 더 크게 바라보면 인생을 살아가는 힘 그리고 넘어졌을 때 일어날 수 있고 내가 모를 때 물어볼 수 있고 그 많은 힘들은 유치원 때 어머님 아버님과 행복한 기억을 얼마나 많이 쌓으면서 세상을 탐험하는가에서 나오는데 유치원 때 좀 그걸 해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학년 들어가서 학교 선생님한테 좀 이렇게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 어떻게 수업을 따라오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직접 참여하면서 연습을 하고 난 뒤에 좀 학습을 할 준비와 마음이 된 뒤에 시작해도 영어는 크게 늦지 않기 때문에 조금 모든 걸 경험하고 난 후인 초등학교 1학년 2학기 또는 2학년 1학기를 많이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근데 불안하시다고 하면 뭐 영어 노래 부르고 따라하는 거 정도? 아니면 정말 쉬운 영어 책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읽어주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사실 제일 많이 추천드리는 거는 이때는 한국어 책. 그래서 도서관에서 정말 한국어 책을 막 어릴 때는 막 20-30권 쌓아서 읽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면서 책의 즐거움에 좀 빠져서 좀 상상의 나래를 키우는 연습을 해주는 걸 좀 더 추천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연습을 하다가 차에서 많이 화를 내면서 왔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모든 학습에 있어서 사실 한국 땅에 살기 때문에 한국어를 벗어날 수 없고 모든 학습은 한국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어가 모든 것의 기반이 되는데 어머니들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영어책을 많이 읽으면 그냥 다 자연스럽게 영어를 잘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영어 문해력은 또 따로 있을 거라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일정 수준 이상이 올라가면 한국어 실력을 영어가 결코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어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어떻게 보면 모든 학습은 한국어를 정확하게 읽고 이해하고 그것을 자기의 생각을 정리해서 낼 수 있는 것에 나오기 때문에 한국어 책을 정말 많이 읽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정말 입이 마르고 닳도록 얘기해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학습의 기본은 국어이기 때문에 한국어 책은 정말 많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는 학부모님들한테도 단어를 외우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많이 말씀드리고 너무 걱정되시면 좀 쉬운 단어들, 아이가 아는 단어들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는 위주로 좀 해주시는 걸 좀 더 많이 추천드립니다. 아이들이 단어를 외울 때 가장 큰 좌절감을 느끼는 듯 합니다. 아무리 단어를 외워도 사실 문장 속에서 그 단어가 기억이 안 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단어를 위주로 단어를 외워서 어떤 지문을 해석하고 이해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 너무나 학습량이 방대해지고 끝없이 좌절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어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학습에 더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가 있다면 아이들은 단어를 어렴풋이 사실 기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 아이가 다시 한 번 더 이 단어의 뜻이 정확하게 뭔지 인식을 하려고 하지 않고 모르지만 안다라고 착각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실 단어를 너무 어린 시절부터 단어 외우기에 급급해서 학습을 하는 것을 비추천드립니다. 하지만 그렇다 단어 학습을 하지 말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저희가 단어 학습을 하는 것을 추천하는 시기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아동문학 이상의 소설을 편하게 읽을 정도가 되면 그때가 되면 단어를 저희도 좀 강력하게 외우라고 하는데 보통 쉽게 얘기를 드릴 때는 미국에서 아이들이 영어를 공부할 때 저학년부터 막 단어를 외우기 위해서 학습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4학년이 되고 5학년이 되면 그때 이제 국어 시간에서 단어를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거와 같이 언어가 좀 편해지고 아이가 그 언어를 어느 정도의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가 됐을 때는 좀 더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해서 단어를 하는 것은 분명히 추천드립니다. 사실 독서가 중요합니다. 책을 읽는 행위 분명히 중요하지만 책을 읽는 행위 뒤에 독후 활동이 없다면 책을 읽는 행위에 대한 열매가 없는 것과 같기 때문에 항상 저는 책을 읽은 내용을 요약하라고 합니다. 사실 모든 문해력은 요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야지 이 책의 주인공 그리고 이 주인공이 어떤 문제에 직면해서 이 문제의 어떤 핵심 내용들을 가지고 해석을 풀어나가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요약을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핵심을 알아가는 그 힘이 문해력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꼭 요약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요약을 할 때에는 학부모님들께서 조금 도와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무작정 이 책 무슨 내용이었어? 요약해 하면 아이들은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들께서 많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들이 정말 책을 이해했는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무슨 내용이었는지 물어보면 아이들이 요약을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기억에 남는 장면 혹은 자기가 좋아했던 장면만 이야기하기 때문인데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이때 어머니들이 요약을 할 수 있게 키워드들 위주로 가이드라인을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주인공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고 주인공이 누군지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그 주인공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 크게 정리할 수 있게만 잡아주셔도 몇 번 연습하고 나면 아이들은 그걸 따라하는 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꼭 요약 연습을 시켜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사실 내신 영어 너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따로 굳이 영어를 할 필요가 없으면 그냥 영어를 잘하면 내신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그 수준의 리딩, 영어 책을 충분히 읽어주었다면 중학 내신을 하는 거는 성격이 얼마나 꼼꼼하냐 꼼꼼하지 않냐 실수에 좀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어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중학 영어 같은 경우는 챕터북이라고 하는 매직 트리 하우스 어머니들 많이 하는 그 정도의 수준에서 조금 더 어려운 책들까지 진행이 되는데 그 정도까지 어머니들이 사실 충분하게 읽혀주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 내신 좀 어려울 수 있고요. 보통 이제 저희가 내신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단계가 된다고 하면 해리포터 정도 이상의 책들을 좀 즐겁게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수준이 되면 굳이 중학 내신까지 힘을 쓰지 않으셔도 충분히 아이는 영어를 하는 거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영어책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조금 많이 느끼는 게 문해력이 감소하면서 영어를 하는 걸 점점 더 어려워진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해력이 감소한다는 뜻은 결국 한국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문해력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영어를 받아들이는 게 그만큼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의 텍스트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문해력이 없이는 그 텍스트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저희 친정어머니가 영어 공부를 하면서 저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영어 소설을 이제 직독직해식으로 해석을 자신도 모르게 하시면서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하셨던 말이, 한국어로 번역을 했는데 한국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책을 읽는 힘과 그리고 그 문장을 이해하는 힘이 없다 하면 아무리 단어를 많이 외우고 문법을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영어를 잘하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해력을 정말 강하게 키워주시는 것을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막 두드러지게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근데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있다면 상당히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해야 할 일을 끝까지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무래도 학원에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받으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냐를 가장 먼저 아무래도 직업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이제 너무나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실력을 쌓아가기 때문에 단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이들에게 공통적이 있다고 하면 아이들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하는 연습이 되어 있는 아이들일수록 영어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는 처음에는 화가 많이 났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엔 아이는 너무나 가능성이 많고 너무나 잘하고 있는데 어머니의 욕심에 의해서 아이의 그 가능성이 꺾이는 것 같은 모습들을 볼 때 너무나 화가 나서 책을 쓰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대부분이 할애하는 것은 아이의 정서와 아이가 어떻게 공부 습관을 잡고 인생의 습관을 잡는지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하게 되었었는데요. 사실 저는 제가 영어를 하고 또 저희 친정엄마, 친정아빠 영어 하는 것을 다 지켜보면서 깨달은 거는, 실제로 영어를 정확하게 제대로 하면 너무나 쉽고 즐겁고 너무 자기 효능감과 성취감을 느끼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너무 잘못된 방법으로 감정 소모와 에너지 소모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영포자가 생겨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꿈이 하나 있다고 하면 가장 큰 꿈은 영미 문화권에서 소설가로 활동을 하는 것이 제 꿈이고, 그리고 두 번째 제 꿈은 한국 사람들이 더 이상 영어로부터 고통받지 않고 자유로워지는 것이 제 하나의 삶의 미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영어책 읽는 것을 너무 단순히 영어 도서관은 수업으로 다니는 데고 영어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떤 학습이 아닌, 정말 우리 아이의 큰 인생의 긴 로드맵에서 꼭 함께 가야 한 친구로서 받아들이고 아이가 영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하나의 키라고 생각하여 주셔서 매일 꾸준히 일정량을 지속적으로 읽혀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네, 이제까지 엘렌쌤이었습니다.